저와 제 친구의 글이 화제가 되어 알고는 있었지만 글재주가 없고 차마 용기도 안 나서 댓글 눈팅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링크를 보내온 건 어제 저녁쯤이었고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아기가 낮잠을 잘 때나 자기 전에 즐겨보는 상태이기도 했고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두어 번 올린 적도 있었기에 글을 보자마자 제 얘기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결혼을 했기에 지속적인 호의와 서비스를 그저 좋다고 아무렇지 않게 받는 게 타인의 시선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반성했습니다. 3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20대 청춘처럼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이야 어떻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의 의지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여우다, 홀리고 다닌다, 해프다, 저런 류의 여자다, 거지냐 이런 댓글에 상처는 받게 되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 남편에게 글을 보여주게 되었고 친구가 올린 글에 잘못된 점은 풀어야 되지 않겠냐며 격려를 해주기에 용기 내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다소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우선 첫 번째로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친구는 이 동네에 임신 중반쯤에 왔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여기 토박이로 살았습니다. 이사를 다니긴 했지만 지역 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대학교도 편도 1시간 반 넘게 걸렸음에도 자취를 허락받지 못해 쭉 이곳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글 속의 남자 사장님은 처음에 해당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와이프분과 같이 운영을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단골이었습니다. 오히려 와이프분께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책임지셨고 남자 사장님이 제조를 하시는 편이었기에 교류의 양으로 따진다면 와이프분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제 학과가 실습이 필요한 곳이라 한 달 정도 윗지방에 다녀왔는데 카페 건물 자체가 허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 상가 원룸 같은 조금 높은 층수의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예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쯤 그 카페가 있던 자리 건물에 해당 브랜드가 입점한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오픈을 하자마자 가게 되었는데 당시 그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했었고요. 개인사를 다 밝힐 순 없지만 해당 건물의 건물주라 하셨고 그 외에 와이프분의 안부 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프랜차이즈라지만 동네가 작아 입소문이 중요한 곳이기에 이곳의 토박이인 저에게 소문 좀 좋게 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 이후부터 큰 도움은 안 돼도 소모임이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곳으로 갔었고 인별에도 해시태그를 달아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지랖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플루언서라는 명함을 못 내밀지만 그래도 7,000명 정도 되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인별 피드도 아기 등원복이나 맛집 탐방, 개인적으로 부수입을 얻는 화장품 같은 종류밖에 없고요. 그 사장님의 카페 사진도 브랜드명과 땡땡점으로 올렸었고 최근 관광지로 조금 알려진 저희 동네 풍경이나 관광 코스, 그리고 커피 사진과 신메뉴 등을 올린 게 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장님의 인별이 와이프분과 함께 운영 중이라는 거죠. 아직 오픈 초기라서 혼자 글을 쓰고 올릴 시간이 없다며 사담을 나눌 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인별에 댓글을 단 건 사장님이지만 친구의 글처럼 모든 사진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른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예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와 다툴 때 나랑 다니면서 서비스 받는 게 한두 번이냐 하고 말했던 건 제가 이 동네 토박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줌마가 된 현재까지의 모습을 지켜봐온 식당 사장님들이나
동네가 작아서 어딜 가든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었기에 서비스를 많이 받았던 것 뿐이었죠. 대학생 때도 외향적이고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라 주변 사장님들과 잘 친해지기도 했고요. 친구도 당시 그 집에 가면 너한테 공짜로 뭐 주지 않냐. 거기로 가자. 친하니까 네가 말 좀 잘해봐라. 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남자 사장들만 있었다 하는데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카페에서 매번 방값에 사이즈업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홍보를 해주고 맘카페에도 입소문을 잘 내줘서 아메 정도는 홍보비라 생각하고 반값만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메는 원가가 얼마 되지 않아 괜찮으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까지는 해주지 못하니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이즈업은 친구들이나 모임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만 해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데리고 왔는데 체면 칠해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사이즈업을 해줄 때에도 같이 온 사람에게 특별히 사이즈업 해드렸어요. 다음에 오실 때 말씀해주시면 사이즈업 해드릴게요. 라는 멘트도 꼭 같이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호의를 왜 매번 받냐 하시는데 이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할머님에서 젊은 여사장님까지 자주 갔던 곳은 서비스를 매번 받아왔고 저도 돈 쓰는 입장에서 저에게 더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해주는 곳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주 오니 사장님도 좋겠지 하고 단순한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싸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번갈아 가면서 커피를 사오는데 친구는 제가 가격대가 있는 커피를 사오니 부담스러운 마음에 몇 번 정도 일부러 간식거리를 챙겨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 아니면 공차 블렌딩 티 종류를 좋아하는데 공차도 몇 번 일부러 사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어차피 반값에 사오는 거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공차까지 가서 사올 필요도 없었다. 왜 말을 안 했냐? 하고 따지면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상간녀와 바람, 꽃뱀 소리를 하면서 해당 브랜드 본사의 손님을 차별한다고 컴플레인 넣겠다는 말까지 하기에 저도 화가 나서 그때부터 같이 쏘아 붙였던 거죠. 친구에게 처음부터 반값 내기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말 안 했던 건 친구와 관계가 없다 생각했고 말할 필요도 없다 판단해서였습니다. 결론은 친구에게 카페 사장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툴 때 위 사실들을 모두 알렸습니다. 친구의 글 속에서처럼 계속 캐물으니 처음 왔을 때부터 사장님이 먼저 말 걸며 친절하게 대해줬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 사장님이 특별하게 저를 알아본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인별에 아기와 와이프 사진이 있고 서비스를 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고 했던 것도 처음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자꾸 이성적으로 보는 거라 말하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다 떠나서 서비스를 그렇게 해주는데 안 갈 이유가 있냐라고 한 말이 조금 왜곡되어 표현됐어요. 참고로 남편은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포장해 갈 때 정가를 주고 원래 사이즈로 받아갑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겠지만 저도 애기 낮잠 시간에 짬을 내서 쓴 거라 더 이상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대신 댓글이 달린다면 모두 읽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는 그 친구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사에 컴플레인 넣는다는 걸 보니 더 확실하네요. 자기는 싸구려 커피 사오는데 친구는 브랜드 커피만 사오고 그런 서비스 받아본 적도 없는데 친구는 매번 서비스를 척척 받고 뭔가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시기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망발이라도 내뱉어서 쓰니를 욕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쓰니의 잘잘못을 떠나서요. 그냥 그 친구를 멀리하세요. 저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친구 글을 읽으면서 오지랖퍼 발동했네라고 넘겼었네요. 저는 그 글에서도 님의 잘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본 것과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의 팩트는 없었거든요. 특히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알아보냐는 게 가장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크 쓰면 왜 못 알아보나요? 세 번째, 역시 대화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별 팔로우 7,000명의 그동안 단골이면 제가 사장이라도 겸사겸사 서비스 주겠네요. 네 번째, 친구가 완전 지 입장에서만 글을 썼네요. 삔또성한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친구가 비싼 커피를 자주 사오니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반값에 사이즈업이라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한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간녀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성적 호감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랜 단골이고 카페 홍보 차원에서 주고받는 건데 지가 무슨 상관이래요. 친구분이 반성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사에 컴플레인 넣는다는 것부터 정신병자인 게 보입니다. 친구가 단골 카페에서 서비스 좀 받는다고 상간녀로 보일 일인가요? 거기다 그걸로 싸우면서 본사에 컴플레인 넣는다 말하는 게 정상으로는 안 보이네요. 여섯 번째, 그래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합니다. 본인들은 아니지만 말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진짜 없는 소문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받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듯 합니다. 그 친구분은 진짜 별로고요. 남도 아니고 친구라면서. 평소 글쓴이에 대해 해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되니까요. 정리 잘 하시길. 일곱 번째, 아니 내 친분으로 음료를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그 친구 입으로 비싼 커피가 들어갔으면 비싼 음료를 산 게 맞는 거지 그게 왜 억울해요? 반값으로 샀어도 내 인맥이고 내 능력인 건데. 별 이상한 여자 다 보겠네요. 어디다 대고 상간녀야?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